조건문과 반복문. 뭐, 이 조건문과 반복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라 이것도 금방 오늘 한 노트를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 문장들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죠. 한 줄 한 줄씩 실행되는 게 기본인데 한 줄 한 줄씩 실행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라 그러면은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이제 제어의 이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조건문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요. 조건문은 순차적인 실행 대신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건문이고, 반복문은 요 부분을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하는 거죠. 어떤 문장들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고투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고투를 안 쓰고요. 고투를 안 써도 프로그램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투를 안 쓰고 분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함수 호출이죠. 어디 가서 뭐를 실행하고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함수 호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 break continue와 같이 이제 break는 특정한 문장을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 이제 중단시키는 거고, continue는 루프를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원래 우리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문장의 그 흐름 순서인 순차적인 실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게 조건문하고 반복문이죠. 그래서 조건문에는 크게 자바는 if랑 스위치가 있고 반복문에는 while, do while, for가 있습니다. 이거는 C++로 동일하죠. 그리고 이 조건문 중에서는 이제 if가 기본적인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만 가지고 모든 조건문을 다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if문으로 작성하다 보면 너무 귀찮은 거지. 간결하게 작성을 못하니까 스위치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의 경우에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while이 기본이에요. while문이. 그래서 while문만 있으면 모든 종류의 반복문은 필요한 반복문은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while문만 가지고 작성하는 게 번거로울 때가 있어서 do while, for문을 제공하는데 do while은 얘랑 다른 점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된다는 그 차이가 있고요. for는 인덱스를 쓸 수 있어요. 반복하는 횟수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문, if문부터 살펴보면 if문은 자바 if문은 C 언어의 if문과 구조는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if문에는 여기 조건식이 나와요. 그럼 요 조건식에 따라서 요게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바에서의 요 조건식은 뭘로 평가돼야 돼요? 불리언으로 평가가 돼야 됩니다.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가 돼야 돼요. C에서는 true 아니면 false가 아니라 int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int. 그래서 C에서는 x 모두 2 이렇게 되면 이게 정수죠. 그렇죠? 결과가 1이 아니면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2로 나눠지면은 0이 되겠고 2로 나눠지지 않으면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결과값이 정수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C에서는. C나 C++에서는.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에러예요. 왜? 이 결과는 불리언이 아니라 뭐예요? 정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거는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equal 1 홀수를
우리가 판별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되겠고, 짝수 판별하고 싶으면 0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C는 왜 이렇게 했냐면 C에서는 불 또는 불리언 타입이 안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정수로 했던 거고, C뿔은 불 타입이 있지만 기존의 C와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정수로 평가가 되게끔 내버려 둔 거예요. 자, if문을 작성을 할 때, if문을 작성할 때, 뭐, 조건이 뭔지 몰라서 잘 못 짠다. 이건 아닐 거예요. 다 짤 수 있어요. 이거 조건이, 내가 뭘 if문을 짜야 되는데, 이때 조건식을 뭘 둬야 되겠지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작성하다 보면, 실수를 간혹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거나 얘를 쓰는데 얘를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프랑스 국기를 그린다. 프랑스 국기. 그럼 프랑스 국기는 직사각형을 3등분 해가지고 한쪽은 파랑, 중앙은 하얀색, 요거는 빨간색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 폭의 크기가 width라는 정수 변수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x좌표와 y좌표가 주어지는데, 이 x좌표는에 따라서 그릴지 말지, 파란색을 그릴지 하얀색을 그릴지 빨간색을 그릴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요 들어가는 조건식들을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width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width가 주어졌을 때. 그럼 조건식을 한번 세워보면, 이런 경우에도 이 width는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죠. 뭐 width가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식을 세울 때 좀 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쉬운 예제를 가지고 얘가 맞는지 얘가 맞는지를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width를 뭐로 놓을까요? 어떤 값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3으로 잘 나눠지는 값이면 좋겠죠. 100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30, 뭐 300, 뭐 이런 거, 6, 뭐 이런 값을 생각해 보고 요 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width가 30이다 라고 그러면 x 좌표의 값은 0부터 시작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0에서 29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0에서 9가 될 거고, 10에서 19, 20에서 29가 될 거예요. 그럼 0에서 9라는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width 나누기 3을 하겠죠. 대부분은 뭐 3등분이니까 3이면 나누면 얼마예요? 값이 10이죠. 10이면은 0에서 9까지는 파란색 쳐야 되니까 얘가 돼요. x가 width 나누기 3 이렇게 되면 뭐가 돼? 파란색으로 칠하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식을 세울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실수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세울 때 좀 생각하기 쉬운 예제를 가지고 해보는 그 식을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다 이게 돼야 되겠지. 이 조건식이 맞아야 되겠죠. 100일 때도 맞고 30일 때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30일 때는 안 맞는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생각하기 쉬운 예제에서 세워놓고 조건식을 생각해 보면은 요거를 판단하기가 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else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else가 얘랑 연관된 else인지 얘랑 연관된 건지 헷갈릴 수가 있죠.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으면. 그런데 컴파일러는 모으면 안 되니까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 룰은 else는 뭐랑 연관이 돼요? 가장 가까운 if.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자체가 문제 있는 거죠. 좀 더 이렇게 내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고 들여쓰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else와 if가 잘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요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 else는 가장 가까운 요 if랑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적절한 들여쓰기를 잘 해라 라는 거고, if문과 관련해서는 컨디션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변수를 똑같은 변수를 이때는 이런 값, 저 때는 저런 값으로 할 경우에는 if문 쓰는 것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뭘 할 수 있어요? 사망 연산자인 요 선택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절대값을 취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간결한 표현식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잘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그레이드 여러분들의 점수가 60, 총점 60보다 크면은 통과가 되고 60 이하면 뭐 낙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얘도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아웃프린트LN 해놓고 여기 조건식에서 우리가 얘랑의 차이점은 뭐예요? 패스를 찍거나 페일드를 찍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을 여기다 주고 패스트나 페일 하면은 요 조건식의 결과는 패스트 아니면 페일드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 연산자를 이용해서 충분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잘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간결하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보시면 되겠고, 또 if문 쓸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부동소수를 쓰면 부동소수 타입 쓰면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이 정확성이라 그랬죠. 정확성.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었는데 루트 2가 있어요. 루트 2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 하면 0이 돼야 되겠지. 그쵸? 0이 돼야 되는데 실제 해보면 0이 안 나와요. 요 D값은 0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루트 2를 하는 순간 정확한 루트 2 값을 R이 저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이 정확히 루트 2 값을 안 갖고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봤자 정확하게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 빼기 2는 아주 작은 뭔가의 값이 돼요. 0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부동소수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해요.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이 엡실론이면 1의 2의 마이너스 14승. 되게 작은 거죠. 0.0 해가지고 1 하나 나오는 거죠. 14번째. 그 정도가 되면은 같은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해서 오차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응용에서만 필요한 거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거는 항상 부동소수 갖고 계산을 할 때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상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컴퓨터가 부동소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 수를. 그래서 그거는 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원시 타입들을 비교를 한 건데, 뭐 정수를 0이랑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한 건데, 정수값을 객체를 뭔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if문의 조건으로. 근데 요
요 변수들 box1, r, box2들은 무슨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죠. 그래서 참조 타입은 뭘 갖고 있는 타입이에요? 값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개의 비교 연산자 중에 얘는 갖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참조 타입들은 이거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주소가 큰지 작은지. 왜? 주소가 큰지 작은지는 전혀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포인터, 뭐 C의 포인터에서는 약간은 그게 활용도가 있을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전혀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로는 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데 요거를 비교하는 거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두 참조 타입이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냐 없냐를 요거 갖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박스1하고 R은 같은 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true가 될 테고 박스1과 박스2는 다른 걸 거예요. 내용이 같아도 new 하면 항상 new는 뭐에 해당돼요? 동적 할당.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객체를 만드니까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동일한 상태의 객체들에도 따로 존재를 하는 거죠. new 했으니까. 그러면 박스1과 박스2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주소로 객체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객체를 비교할 때는 equals나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쓰고 있습니다. equals나 compare to. 근데 이렇게 equals로 이용을 하게 되면 박스1하고 박스2 이 경우에는 상태가 같죠. 시작 좌표가 10, 10이고 폭과 크기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상태를 가진 그 사각형이니까 요 값은 true를 줄 거예요. 그래서 객체 참조 변수는 요것 갖고 비교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뭘 비교해요? 위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아요. 주로 객체를 비교할 때는 두 개의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를 보게 될 거고 그때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주로 쓴다. 그리고 종종 얘를 이용해서 참조 타입을 할 때 null이랑 많이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null이랑 비교하는 것은 이 참조 변수가 주소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뭘 가리키고 있으면은 주소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뭘 안 가리키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null로 초기화했습니다. 아니면 뭘 안 가리키게끔 만들기 위해서 null을 대입할 수 있어요. 요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까 같은 box equal new 해서 rectangle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박스가 주소를 가지고 있죠. 이제 new 했으니까. 근데 쭉 쓰다가 box equal null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주소를 안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요 생성된 요 객체는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돼요. 물론 이 중간에 어딘가가 뭐 딴 놈이 얘를 가리게끔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하지 않았으면은 얘는 더 이상 접근을 할 수 없는 객체가 돼요. 그래서 쓰레기 형태로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냅둬도 어느 순간이 되면 얘를 가리키고 있는 애가 없어지겠죠. 왜? 요 참조 변수가 스택에서 사라지거나 뭐 이렇게 등등 하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그 참조 변수가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는데 만약에 내가 box equal null을 했다.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했을까요? 한 가지 의도는 쓰레기 촉진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null 값을. null 값을 내가 쓰다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언젠가는 null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의 개수가 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쓰레기가 될 텐데
좀 더 쓰레기가 빨리 되게끔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박스에다가 널 값을 일부러 내가 쓰다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면 널을 대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라이브러리는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를 불렀는데 얘는 이 JOption pane show input dialo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얼 박스가 뜨는데 확인하고 취소가 있어요. 근데 취소를 누르면 show input dialog는 이제 뭐라는 거냐면 잠깐 설명드리면 텍스트박스 하나가 생기고 확인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뭘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요 입력된 정보가 반환이 돼요. 스트링으로. 근데 내가 확인을 누르지 않고 취소를 누를 수 있어요. 취소를 누르면은 인풋을 주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여기 있는 문자열을 가지고 와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널 값을 반환해요. 그러면 인풋이 널이라는 건 사용자가 뭘 한 거예요? 취소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어떤 함수가 객체를 반환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반환할 객체가 없는 경우에는 객체 대신에 뭘 많이 반환해요? 널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함수들을 쓸 때에는 제대로 반환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끝나고 나서 결과값이 널인지 아닌지 보고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널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만들어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널을 많이 확인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이거는 뭐 불가피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널 대신에 다른 것을 반환해 가지고 널 검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좋기는 프로그램 할 때.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짜는데 얘는 객체를 반환해야 돼. 근데 내가 적절하게 반환할 객체가 없으면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널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널을 반환하지 않고 만약에 뭔가 다른 객체를 반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반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강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알겠지만 if문은 if 다음에 elsif 쭉 나오고 else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근데 이건 다 선택이에요. else는 없어도 되고, 그렇죠? else if 있다고 해서 반드시 else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프로그램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랑 이렇게 짜는 건 어때요? 결과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짜는 거나 이렇게 짜는 거나 차이가 없는데 효율성을 따지면은 어느 게 더 좋아요? 이쪽 게 더 좋습니다. 왜? 얘는 무조건 몇 번 비교가 이루어져요. 요 코드는 무조건 3번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그레이드가 A면은 한 번만 이루어져요. 그레이드가 B면 2번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거면 같은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면은 얘보다는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좋죠. 그렇죠. 얘는 무조건 A인 경우에도 이 검사에서 요거 찍은 다음에 요거를 계속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이면 일련의 if문보다는 그 다중선택 if문을 쓰는 게 좋고요. 뭐 이거는 뭐 아주 드문 경우인데 우리가 항상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은 순서를 바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 반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거고, F 합점이 많은 반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둘 다 코드는 같은 거예요, 결과는. 그렇죠? F부터 비교하나 A부터 비교하나 똑같이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모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항상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일정하다는 어떤 가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짜는 게 더 좋겠어요? 좀 더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좋은 쪽으로 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짜는 게 좋겠죠. 보통인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A부터 생각하고 B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데이터를 안다, 성격을. 그리고 늘 F가 많다. 그러면 이게 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의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경우 맞죠. 여기는 하나의 변수를 뭐랑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문자랑 비교하고 있죠.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일련의 if문 대신에 뭘 쓰는 게 좋아요? 스위치문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문은 이런 케이스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디짓이 1인 경우 이렇게, 2인 경우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바로 아래 게 또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일치됐을 때 요걸 출력하고 브레이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자바 7부터는 케이스절에 뭘 쓸 수 있어요? 문자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쓰여요. 우리도 모르게 하다 보면 C나 C++에서는 이거 안 돼요. 문자열을 여기다 케이스절에 쓰는 건 안 되는데 자바에서는 7부터는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일련의 if문에서 그 문자열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바는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스위치문을. 그래서 케이스절에 문자열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또 기존의 C의 C++하고 차이점이죠. 문자열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C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상수만 와야 돼요. 상수식. 1 빼기 1은 가능해요. 왜? 이거 0이니까. 이거 바뀌는 값이 아니에요. 근데 A-1이면 A가 어떤 순간에 무슨 A 값을 가질지 컴파일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코딩이 안 돼요. 왜? 나중에 1이 되면 이 두 개의 케이스가 어떻게 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도 마찬가지고 자바도 마찬가지고 요 케이스절에는 뭐만 와야 돼요? 상수들만 와야 돼요. 근데 C에서는 정수상수만 와야 되는 거고 그 정수상수에서 문자도 C에서는 정수니까 그렇게 취급되죠. 아스키 코드니까 되는 거고요. 자바는 뭐도 돼요? 문자열도 돼요. 그리고 거기 말고 뭐가 되냐면 열거형도 돼요. C는 열거형 되죠. 왜? C에서 열거형은 무슨 타입이에요? 정수예요, 걔도. enum, color, red 뭐 하면 이 red라는 게 정수예요. 0, 1, 2. 근데 자바에서는 enum, color, red 하면 red는 정수가 아니에요. 아직 안 배웠지만 객체예요. 그래도 열거형으로 스위치문에 그 열거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스위치문이 매력적인 데는 요 경우죠. 요 경우에요. 만약 이거를 1년의 if문으로 짜라. 그러면 이제 짤 때 좀 짜증이 나죠. 저거를 if문으로 짜려면 if months 땡땡 4 5와 months 땡땡 6 이렇게 짜야 되잖아. 한없이 짜야 되죠. 근데 스위치문으로 짜면 비교적 간결하게 짤 수 있어요. return 30. return 하면 브레이크 쓸 필요가 없죠. 여기서 끝나니까 함수가. 만약에
요 밖으로 나가야 되면 브레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우리가 스위치문으로 많이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false인데 요때 똑같은 걸 하는 경우, 똑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이 경우도 31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디폴트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짜라 그러면 31을 아마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30을 리턴하는 거를 4, 6, 9, 11이 아니라 1, 3, 5 뭐 이렇게 짜내실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좀 더 타이핑을 적게 하는 거, 케이스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겠죠. 귀찮으니까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그리고 뭐 여기서도 여기 나오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디폴트절을 스위치절이 있게끔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 못하는 경우. 근데 디폴트가 있으면 항상 스위치문이 어딘가에는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디폴트가 없으면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 우리는 스위치문 작성할 때는 디폴트 문을 쓰게끔 작성을 하시기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성 팁들인데, 우리가 이런 거 작성할 때 참일 경우가 주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생각해야 돼요. 참일 때는 뭐 해야 되고 거짓일 때는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C1 조건과 C2가 참일 때 뭘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짜면 되고 나머지는 무시하려고 이제 생각했는데 무시하기 전에 각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조건식이 복잡해지면 C1, C2가 참일 때는 뭘 할지는 머릿속으로 명확해요. 근데 나머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if문을 작성하면 이거의 반대 경우, 그럼 else 경우죠. else 경우인데 얘는 좀 복잡해요. 위에 거는 저게 참일 때랑 거짓일 때인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C1이 참이고 C2가 참이니까 뭐가 있어요? C1이 거짓이고 C2가 참일 때가 있을 거고 C1은 참인데 C2가 거짓일 때가 있고 C1, C2가 둘 다 거짓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놓고 주석 처리해 놓다든지 메모를 해 놓다든지 해놓고 요것만 쓴다든지 해놔야 돼요. 왜냐면 얘를 생각 안 하면 여러분들이 미처 처리하지 않는 코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에서는 항상 내가 빼먹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미처 생각 못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f 조건식에 이제 불리언으로 끝나는 메소드들을 많이 활용을 할 텐데 보통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은 중에 이제 불리언 값을 리턴하는 함수들은 앞에 항상 is가 많이 붙어요. is 아니면 has.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에 불리언 변수를 쓴다 그러면은 if married 아니면 if not married 이런 식으로 코딩해야지 이렇게 코딩을 안 해요. 이거는 불리언 변수 가지고 와서 불리언 변수를 또다시 서로 true랑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의 연산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if married. 그럼 얘가 true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식이 복잡하면 이제 우리가 논리 연산자 썼죠. and, or, not. 근데 이 and와 or은 뭐래요? lazy evaluation, short circuit evaluation 한다는데 이건 뭐예요? 항상 뭐부터 검사를 해요? 왼쪽부터 검사를 하죠. 그래서 왼쪽을 통해서 전체 조건식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으면 오른쪽 걸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경우죠.
그게 숏서킷 레이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풋이 널이면 이게 추루가 안 되죠. 추루가 안 되면은 엔드는 하나가 추루가 아니면은 전체가 어떻게 돼? 추루가 아니죠. 그럼 뒤에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널일 때는 요 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OR은 이제 하나가 추루이면 뒤에 거를 안 하겠죠. 앞에 게 추루면 논리 합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되겠고 이제 하나짜리가 있는데 하나짜리는 보통 비트 연산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얘도 이런 자리에 하나짜리를 넣을 수 있어요. 하나짜리 넣어서 논리 곱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요것도 좀 자바랑 C랑 차이점인데 자바에서는 얘를 만약에 요 위치에 썼다. 그러면 똑같은데 얘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얘는 뭘 하냐? 지연평가를 하는데 얘는 지연평가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false여도 얘도 평가까지 해요. 근데 이제 평가까지 하게 되면 여기서는 예외가 발생하겠죠. 너를 갖다 쓰니까. 그래서 혹시 지연평가를 하면 안 돼. 무조건 둘 다 해야 된다라고 필요하시면 자바에서 뭘 쓰시면 돼요? 2개짜리 대신에 1개짜리 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많지 않은데 1개짜리 쓸 수 있다. C는 안 그래요. 이것도 자바에서 그러니까 C 부분도 그러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식을 세울 때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아마 법칙일 텐데 드모럴의 법칙. 요거를 가끔 활용할 때가 있죠. 드모럴의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예가 있나? 좀 예를 하나 써놓고 그랬네. 예.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not 요 전체의 반대인 경우.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러나? 그러면 이게 맞나요? X와 Y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죠. 맞아? 이 의미는 X는 0, Y는 0의 둘 다 0의 반대. 둘 다 0의 반대는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작은 거. 둘 다 작아도 되고 하나만 작아도 되고.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결과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입문문을 막 작성하다 보면 내가 작성해 놓고 나면 맞는데 보기가 너무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게 이제 not x0 5와 not y0이니까 요거는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C와 자바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C에서는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게 문법 오류가 아니에요. 왜 오류가 아니죠? 요 다 인트 값이에요. 그러면 A, B를 검사를 하면 결과는 뭐예요? 0이 아니면 1이에요.
그러면 0 아니면 1과 뭘 비교해요? C를 비교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자바는 어떻게 되냐? 똑같으면 요걸 A와 B를 비교하면 결과가 0, 1이 아니라 뭐예요? true 아니면 false예요. true 아닌 false랑 C는 정수면 타입이 달라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자바 C에서는 이거 문법 오류 안 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얘가 오류 나요. 문법 오류예요. 뭐 둘 다 잘못된 거지만 문법 오류는 안 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인데 B가 A, C의 사이에 있는지 따지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는데 C에서는 에러가 안 나요.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자바에서는 에러가 난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C++에서는 모든 경우를 표준의 정의를 안 해놨습니다. 모든 경우가 표준의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컴파일러 마음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전달했을 때 얘부터 평가를 할지 얘부터 평가를 할지는 왼쪽부터 할지 얘부터 할지는 C++은 표준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C에서 이렇게 돼 있다. F 함수 더하기 G 함수예요. 그럼 C에서는 얘부터 호출할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표준에. 어느 것부터 해라 라고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마음이에요? 컴파일러 마음이에요.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는 모든 경우를 다 표준에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왜? 자바는 목적이 뭐였어요? 어떤 컴퓨터에서 돌아가든지 다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이 다 만드니까 JVM도 달라지지 않겠죠. 보통 C 컴파일러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누구도 만들고 막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요. C 컴파일러, C++ 컴파일러. 근데 자바는 다른 회사에서 안 만들어. 그냥 오라클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럴 이유도 없지만 자바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평가하는 순서가 표준에 정의되어 있다. 요 순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건 자바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표준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잠깐 쉬었다가 반복문 얘기를 하겠습니다.